안녕하세요. 아태운명교 교주 신하태입니다. 오늘은 제 18대 국회의원이었던 홍정욱 회장님의 이제 사주팔자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정치계에 러브콜이 많았었는데 과연 이 홍정욱이란 인물은 어떤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이제 대한민국 대표미남 기업인 이렇게 부제를 지어봤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홍정욱 회장하면 떠오르는 게 엄청난 외모다. 뭐 그에 못지않는 뭐 스펙이라든지 능력도 대단하지만 외모가 정말 대단하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간단하게나마 홍정욱 회장의 관상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차례는 먼저 이제 홍종욱 프로필, 홍종욱 회장의 프로필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관상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주 분석, 기본 용신 대운 순서대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너스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홍종욱 회장은 대통령을 정말 원하는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원하는데 정말 이게 시도를 하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어떤 보너스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만 간단하게 결론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하게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홍정욱 회장님의 이제 프로필입니다. 그래서 출생,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음력 1970년 3월 14일이라는 그런 인터넷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양력이냐, 음력이냐 이렇게 뭐 의견이 분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인터넷 자료에 음력이라고 나왔으니 오늘은 이 음력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양력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양력으로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음력으로 분석할 때랑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홍정욱 회장이 가진 장점을 모두 다 음력 사주로도 그리고 양력 사주로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양력으로도 한번 풀이를 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홍정욱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하죠. 학력이 뭐 하버드 뭐 아시아 동아시아 관련 공부를 했죠. 그래서 학사를 아마 우등 졸업을 했을 겁니다. 하버드에서.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또 법무 박사를 받았죠. 그래서 이 스탠포드도 상당히 하버드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그런 학교죠. 그래서 아마 스탠포드 로스쿨 자체가 하버드 학사일지라도 학점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정말 잘했다, 그렇죠? 간판이 그 사람의 능력을 다이렉트로 말하진 않지만 사실 요 정도 간판이면 거의 그 사람의 능력을 어느 정도 말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능력, 학력 대단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홍정욱 회장님의 경력을 보면 미국 뉴욕주 변호사죠. 그리고 이제 리만 브로더스 M&A 그룹에서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벤처기업 CFO, Chief Financial Officer죠. 재무 관련 쪽의 일을 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와서 헤럴드 미디어 그룹 이제 회장, 언론사죠. 회장하고요. 그다음에 또 헤럴드 동아TV 대표이사 회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18대 국회의원을 수행을 했죠. 일 잘했다고 좋은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헤럴드 언론사 그리고 이제 올가니카라는 이제 식품업체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헤럴드의 어떤 지분을 상당 부분 양도를 해서 새로운 뭔가 도약을 이제 꾀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계속 국회의원을 이제 그만두고 기업의 이제 회장으로서 경영자로서 계속 삶을 잘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 올제라는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제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올제라는 이제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학술, 문화, 예술 이런 방면에 어떤 저변을 확대하고 그리고 소외된 계층에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일만, 본업만 충실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식견, 관심, 그리고 학술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 올제를 통해서 아마 욕구 충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특징,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갖춘 인물이라는 거죠. 게다가 슈퍼맨의 능력남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엄청난 능력과 스펙과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홍정욱 회장님의 관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딱 보면 어떤가요? 예, 상당히 뭐 잘생겼죠. 그래서 잘생기고 미남인데,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이 균형감이,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밸런스. 보통 이렇게 이제 상정, 뭐 러프하게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 중, 하, 이렇게 상정, 중정, 하정 나눠서 이렇게 뭐 인생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이제 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이미지가, 균형감에 따른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가 관상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정욱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좌우 가로 세로의 어떤 균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수학적인 비율로 계산해 보면 황금 비율 못지않는 그런 비율이 이제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눈, 코, 입 다 이제 균형감이 있죠. 균형감이 있고 다 선이 다 뚜렷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 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눈과 눈빛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눈에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홍정욱 회장님 같은 경우는 눈빛이 살아 있고 총기도 있고, 그렇죠? 그 마음, 뭔가 따뜻한 마음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홍정욱 회장의 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맑고 상당히 눈빛이 밝고 총기가 있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귀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홍정욱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 귀 자체의 모습이 남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귀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 이 코어의 모습과 이 전체적인 골격의 모습은 상당히 에너제틱하고 다이나믹하고 추진력 강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히 귀가 경청할 수 있는 귀라서 혼자 고집불통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의견을 듣고, 그렇죠? 남의 의견을 잘 듣고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그동안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관상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퍼펙트하다. 거의 남자 어떤 경영자, 남자 지도자의 어떤 관상으로서는 거의 퍼펙트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럽죠. 예.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드리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본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 이전 강의 많이들 보셨겠지만 처음에 뭘 해야 되죠? 그쵸, 가장 두드러진 특성, 그 사주팔자에서 가장 한눈에 파악되는 특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색깔을 보면 돼요. 색깔. 지금 딱 3주만 봤을 때 어떤가요? 노란색이 많죠. 노란색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흰색도 많죠. 그래서 노란색과 흰색. 이게 뭐예요? 강한 토비겁과 강한 금상관의 기운이 강하다. 아주 깔끔하죠.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사주 구성이 뭔가 깔끔하다 하면 그 사람의 진로 적성이 그냥 깔끔하게 뭔가 나온다, 이런 맛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일단 토의 기운은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죠? 이전 강의 아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자존감, 자아감, 그렇죠? 그리고 토라는 특성 자체가 중계, 중용, 그렇죠? 중재, 포용하는 성질, 모든 것들을 뭔가 마음에 품고 담아두는 성질도 물론 있지만 어떤 포용하고 중개하고 중재하는 성질, 그리고 약간 법적인 느낌, 법무 이런 것들하고 토가 상당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겁, 이 십성의 이제 비겁이라는 성분은 뭐예요? 자존심이죠, 자존심. 자존심. 무토가 아니라 이제 기토기 때문에 약간 은근하게 느껴지는 자존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홍정욱 회장님은 그런 특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금의 기운, 금의 기운과 금상관의 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금의 기운은 뭐죠? 금의 기운은 뭔가 날카롭잖아요. 뭐 새소리 연상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이고 관리 능력 뛰어나고 계산적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금이 상관이다라는 거죠. 금이 상관이에요. 이 상관은 뭐죠? 십성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상관이라는 거는 말, 언어,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상당히 창의적인 거, 창조적인 거,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 예술적인 거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상관의 기운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하면 뭐 대표적으로 말이죠, 말이고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정욱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말 잘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영어도 상당히 잘하는데 이제 연설 뭐 G20 연설이라나 of the entire nation. 1/3 of the Dutch, or more than 5 million citizens, are directly involv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이런 것들 그리고 기타 우리나라에서 연설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 상당히 조리 있게 잘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것도 상관이 어떤 음양 오행이냐에 따라서 말 잘하는 종류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관인데 금상관이다 이러면 어떨까요? 조금 더 논리적이고 그렇죠? 논리적이고 말을 하더라도 10분 동안의 연설을 하더라도 처음과 중간과 끝에 어떤 시간 배분이나 어떤 자기가 하려는 말의 논리적인 전개, 구성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구성해서 기획을 해서 말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마다 상관이 어떤 오행이냐에 따라 말 잘하는 것도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오행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격을 볼까요? 격국을 보면 진월이죠. 이 진월도 참 이게 정말 고수들도 그렇죠? 월지의 진술충묘했을 때 분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 이제 초보 중수 정도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 구독자 중에 이게 고수가 되면 결국 월지의 토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리고 월지 토의 합충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거에서 많이 실력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고요. 실력이 똑같더라도 이런 것들을 어떤 관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하냐에 따라서 약간 사주팔자를 이해하는 약간 차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는 이제 아트운명계에서는 뭐라 그랬죠? 목 기운을 좀 가지고 있다. 그렇죠? 물론 수기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월지 있을 때는 목 기운을 먹으면 목화의 기운, 화의 기운보다 특히나 이제 목의 기운을 먹으면 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복잡 다단한 성분을 가진 토가 이제 진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겁재격은 뭐예요? 겁재격. 이 겁재격이라는 건 뭐죠?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겁재라는 건 어떤 경쟁 심리, 그렇죠? 경쟁 심리 그리고 이기고자 하는 성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울리는 격국이 바로 겁재격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 뭔가 라이벌이 있는 어떤 스포츠 선수 그리고 누군가 상대방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어떤 스포츠 선수, 운동 선수 이런 것들 중에 겁재격이 상당히 어울리고 성공한 스포츠 선수 중에 겁재격을 가진 그런 운동 선수들 이제 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홍정욱 회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겁재격이에요. 그런 어떤 경쟁 심리, 어떤 이기고자 하는 성질, 승부욕 이런 것들하고 이제 상당히 어울리는 그런 어떤 특질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제 홍정욱 회장님이 말한 거 한번 예전에 한번 찾아본 게 있는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홍정욱 회장께서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아마 언론에서 이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울리죠. 겁재격하고 상당히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울리는 마인드죠. 그래서 져본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자기 사고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겁재격의 대표적인 특질이죠. 그리고 이제 천간을 보면 이제 경금이 있죠. 경금이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에너지가 배가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금의 기운이 붙어 있어요. 또 경금은 뭐죠? 경금은 바로 천간에 있어도 역마입니다. 그래서 지지의 역마는 뭐 인신사에 잘 아시죠? 그리고 천간의 역마는 이제 경금. 근데 경금이 또 두 개나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동 범위가 넓은 역마 성질입니다. 그래서 활동성,
해외 이동수 이런 것들은 이제 천간의 경금을 의미하죠. 게다가 어때요? 지금 연주에 있고 또 월주의 경금이 있죠. 약간 초년 그리고 청년 그런 어떤 초년 그리고 청년 그 시절 무렵에 해외 이동수라든지 활발한 이동성, 활동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요. 근데 좀 어울리죠. 지금 홍정호 회장께서는 지금 뭐 중학생 때 그렇죠. 미국 그렇죠. 미국에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로즈마리 초트 로즈마리올 고등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초트 로즈마리올 미국에 이제 명문 사립고죠. 유학을 가서 그런 어떤 시도를 한 것 자체가 사주의 이런 경경 역마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진술충이 걸려있죠. 그래서 월주와 일주에 진술충은 강한 변화 변동, 이동수 이런 것들도 역시나 의미하기 때문에 월주와 연주의 어떤 요 모습에서 빠른 조기 유학 그리고 남이 시켜서 한 게 아닌 홍종 회장 그 스스로 어린 나이에 스스로 가고 싶어 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사주 특징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신사를 보면 경술, 경진, 괴강이에요. 그래서 괴강은 두목계열 신살 중에 어떤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1인자, 대표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연관이 높은 신살입니다. 그래서 내가 1등 하면 정말 못 참는 그런 어떤 특질, 리더십, 배짱 이런 것들 상당히 어울리는 신살입니다. 그래서 월주와 그리고 연주에 아주 강력하게 괴강 신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경영자 상당히 잘 어울리죠. 경영자도 어울리고 국회의원은 그냥 자기 혼자 1등이죠. 1등 직업이고 국회의원 한 명 자체가 하나의 국가기관인 그런 어떤 직업이기 때문에 기업 대표라든지 국회의원 이런 것들 상당히 어울리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개광신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진술 화계가 있죠. 화계신살은 뭐예요? 학문, 예술, 종교, 고독, 하여튼 뭐 다양한 복잡 다단한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복합계열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신살이죠. 그래서 홍정 회장의 어떤 예술적인 측면, 그렇죠? 예술적인 측면, 올제, 비영리 사단법인 올제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동기의 사주팔자의 어떤 진술화계 특질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사지망이 있어요. 천라지망은 이전에 신살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망이 있을 때 법조인이나 어떤 법무계열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팔자에 지망이 있다, 진사지망 있다 하면 기본적으로 진로적성에 법족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남을 형권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거나, 그렇죠? 남을 타인을 형권으로 이제 제어하거나 어떤 법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지망 가진 분들 업상대체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직업입니다. 홍정욱 회장 같은 경우도 진사지망이 있고 게다가 또 말과 언어와 연관성이 있는 상관까지 강하고 그렇죠? 그것도 겁제격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그리고 판사 그리고 검사 이런 직업하고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런 길로 갔어도 상당히 잘 어울렸을 텐데 일단 뭐 변호사 자격증은 있죠. 그리고 로스쿨 법무박사까지 이제 학위를 땄고요. 하지만 이제 기업 대표로 갔다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울립니다. 하지만 뭐 요런 어떤 진로가 있다라는 것도 사주로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홍정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술 기문도 있어요. 그래서 사주가 아주 강력한 괴강으로만 이제 도배돼서 너무 남성적이고 그렇죠? 너무 남성적이고 어떤 양적인 신살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어떤 감성적이고 그리고 어떤 여성적일 수 있는 어떤 섬세함을 가진 사술 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술 기문의 역할은 너무 원사이드로 강력하게 사주가 한 방향으로 원사이드로 강력하게 몰아가는 것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완화시켜주고 조금 보완시켜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섬세함도 우리가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되게 상당히 어떤 남성적이고 터프한 일을 할 때 이런 어떤 괴강신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 더 섬세하게 고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심리적 특질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술기문이 긍정적으로 이제 발휘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술기문 같은 경우는 또 예술성 있죠. 예술성과 이제 감수성하고 연관이 높은 기문 신살입니다. 그래서 진술화기와 더불어서 홍정욱 회장의 어떤 예술적인 감성, 평소에 보면 이제 예술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특질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점이 있는데 지금 선전이 있죠. 선전. 이 기경선전하고 이제 진사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선이 이제 돌선자예요. 돌다. 그리고 이제 이 전자가 이제 구를 전자죠. 그래서 선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돌고 도는 회오리 이런 걸 연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주팔자에 천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런 식으로 천간에 이제 배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천간이 보면 갑을병정 무기경 그렇죠? 이런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지지를 볼까요? 이에 대응되는 기와 경에 대응되는 지지를 보면 자축인묘 진사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이제 순전이라 그러고 서로 천간과 지지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이제 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선전에 뭐 선전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사주팔자에 선전을 가지고 있으면 뭐 정신적 질환이라든지 뭐 우울증이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안 좋게 분석하는 분들도 이제 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그동안 보거나 여러 직관과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이제 제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부정적인 일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주 구조가 안정돼 있고 격이 크고 이전의 어떤 인생 자체가 상당히 열심히 살아온 어떤 그런 구조다라고 했을 때 이 선전 자체가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두뇌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떤 독특한 사고라든지 창의적인 사고, 창조적인 사고 이런 것들하고 선전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정욱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이 상간 두 개 있는 거 요것만으로도 상당히 두뇌가 좋은 상당히 두뇌가 뛰어난 어떤 그런 어떤 사주팔자만 봤을 때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천간지지 월주와 일주가 선전되고 있죠. 그럼 두뇌 능력의 플러스 알파 증폭이 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홍정욱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이제 두뇌 역량, 브레인의 뛰어난 역량을 더 증폭시키고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양념으로서 이제 작용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하자면 어떤가요? 홍정욱 사주팔자, 홍정욱 회장님의 이제 사주팔자를 보면 상당히 이 3주에 나타난 재능을 잘 발휘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어떤 괴강신사라든지 토비급, 금상관, 그렇죠? 상당히 지나온 삶과 어울리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뭐 법, 그렇죠? 변호사, 뭐 재무, 뭐 CFO, 뭐 회장, 뭐 언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용신 분석입니다. 자, 용신 분석은 이제 홍정욱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주가 약간 어떤 시주이냐에 따라 용신 분석이 약간 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용신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뭐 조우도 마찬가지고 억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주만 딱 봤을 때는 3주만 딱 보면 토가 강하죠. 토가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토가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일지에서 다이렉트로 화의 도움도 받기 때문에 화토의 기운이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억부나 조로 봤을 때 이제 금수가 좋지 않냐라고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천간에 토생 금으로 가고 있죠.
토생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이제 토생금만 되면 뭔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간에 만약에 재성이 있다 그러면 상관, 생재가 되죠.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의 어떤 순환, 상관의 재능이 재성, 수재성의 어떤 재물 결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좋은 유통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금수의 기운이 일단 3주만 봤을 때 좋은 용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시가 그렇죠? 생시가 만약에 너무 차갑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를 들면 생시가 유시가 왔다라고 볼까요? 유시가 왔으면 어떤가요? 운에 따라서 계속 합충이 충만될 때 사유 합금되고 진유 합금되고 유술 합금되죠. 물론 무조건 합된다고 해서 무조건 변금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금의 기운의 성질, 특질이 약간 증폭된다는 느낌, 그거는 이제 확실한 거죠.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생시에 이제 유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는 대운에서 유금이 올 때 지지의 어떤 변화 변동이 약간 차갑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가 만약에 차갑다라고 하고 대운에서 또 그런 차가운 시원한 너무 시원한 어떤 그런 기운이 올 때 두 번째로 이제 고려해볼 수 있는 용신 조우도 마찬가지고 억부도 마찬가지고 목화토의 기운을 이제 고려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운명교는 용신 자체를 뭐 용신 하나 정한 다음에 용신운이 오면은 모든 게 좋고 그렇죠? 기신운이 오면 모든 측면에서 안 좋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판단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죠. 그래서 용신이 와도 인간의 행복의 종류가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그 수만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뭐 용신 공부할 때 재밌긴 하겠지만 용신으로 모든 걸 인간의 기륭화복 그리고 행복도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자 하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홍정욱 대표 같은 홍정욱 회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 요 구조에서도 목화의 기운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기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목이 왔을 때 관성의 기운을 받아 먹을 수가 있고 화의 기운이 왔을 때 인성의 기운, 인성의 어떤 장점을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트레이드오프라는 게 있죠. 기량작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게 조금 더 아쉬워지는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특정 운이 왔을 때 그 특정 운에 집착해서 그 특정 운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다 보면 모든 운을 조금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정욱 회장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뭐 금수가 좋지만 그렇죠. 용신 자체를 보면 목화토도 때에 따라서는 금수 못지않게 좋을 수도 있고 생시가 목화토를 반기지 않는 생시나 또 대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화토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아태운명계의 용신 분석입니다. 다음은 이제 대운 분석입니다. 자, 대운 분석을 한번 볼까요? 일단 이제 홍정욱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년에 화대운이 잘 들어왔죠. 초년에 25살까지 화대운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인성이죠. 인성은 배움이죠. 공부하기 아주 딱 좋은 그런 어떤 운이 온 거죠. 그래서 뭐 1989년도에 하버드 입학했고 그죠? 네, 93년도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초년은 거의 뭐 공부로 화려하게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유학 이거 유학을 홍정욱 대표가 이제 유학을 결정한 것도 상당히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왜냐면 이제 공부라는 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로 그걸 해석할 수가 있는데 문과적 공부에 유리하냐, 이과적 공부에 유리하냐 이런 것들로 이제 단순하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입시 위주 공부에 유리한 사주냐, 아니면 입시 위주가 아닌 뭔가 창의적인, 창작적인, 아니면 산출물을 내는 그런 어떤 공부 그런 것들에 이제 어울리냐 이런 것들로 이제 단순하게 단식 판단 이분법으로 이제 사주팔자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 나누는 기준은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음양오행으로 볼 때 오행으로 문과는 목화토, 이과는 이제 금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입시 위주 공부에 어울리는 건 아무래도 이제 금수의 기운입니다. 특히나 이제 수의 기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인상생되는 어떤 사주팔자 패턴 이런 것들 입시 위주 공부에 상당히 어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약간 어떤 산출물을 내는 자기의 아이디어와 그렇죠? 자기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산출물을 내서 그런 것들로 이제 평가를 받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공부는 아무래도 어떤 상관생제 그런 어떤 스타일의 사주팔자가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홍정호 회장 같은 경우는 대세로 이루는 게 화토죠. 물론 금상관도 강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자면 이과적 감각을 갖춘 문과 스타일의 공부가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관인상생형인가요? 아니면 상관생제, 식상생제형의 사주 패턴인가요? 예, 상관생제죠. 상관생제. 물론 여기 재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관으로 토생금하는 어떤 그런 어떤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입시 위주 공부에 어울리는 사주 패턴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정욱 회장이 어렸을 때 중학생 때 미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했던 거는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주가 우리나라에서 입시 위주 공부를 해도 매우 잘했겠죠. 하지만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더욱더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명리학 측면에서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6세에서 35세 개미대운이죠. 개미대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후 강력한 불의 기운이 계속 이제 흘러가는 불의 기운의 여기가 될 수 있는 미토 자체도 뭐 불의 기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성의 기운으로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는 비록 비겁이지만 화의 기운을 머금은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 강력한 화의 기운을 달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미토 인성의 기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대원 초중반에 스탠포드 로스쿨 갔죠. 스탠포드 로스쿨도 상당히 아이비리그 출신도 상당히 들어가기 어려운 상당히 좋은 로스쿨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갔으니까 거의 뭐 개미대원 맞죠? 예, 개미대원 맞습니다. 개미대원 시작할 무렵에 스탠포드 로스쿨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이제 법무박사학위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대원에 다양한 이제 경험을 하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이제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죠. 그래서 26 개미대원에 미국 변호사 또 자격증을 획득한 어떤 그런 어떤 좋은 업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유명한 투자 금융기업 리만 브라더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의 뉴욕 본사의 인수합병그룹, 보통 M&A라고 표현하죠. M&A 합병그룹에서 일을 한 경험도 있고요. 또 벤처기업, 스트럭시콘이라는 어떤 벤처기업을 이제 창업을 해서 CFO, 경영자, 파이낸셜 오피서죠. 그래서 재무 관련된 일을 그런 한 어떤 대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미대운을 종합해 보면 초년에는 26대운, 초중반에는 뭐 법무박사 학위도 따고 공부 계속해서 좋은 성취를 이뤘고, 그렇죠? 그다음에 증권, 뭔가 금융, 그렇죠? 증권, 금융 요런 어떤 그런 회사에서 뭐 일을 한다든지 M&A 관련 일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죠? CFO 벤처기업 재무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요런 어떤 경력을 26대원에 만들었어요. 상당히 개수 어떤 재성과, 그렇죠? 개수 재성과 어울리는 면이 있죠. 예, 어울리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편제이기 때문에, 편제는 뭐예요? 일확천금이죠. 일확천금이고 이 증권, 어떤 주식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어울리는 수입성이, 가장 어울리는 수입성이 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개미대원의 어떤 홍정욱 회장이 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일을 해보고 뭐 투자금융기업 리만 브라더스에서 일을 한 것도 상당히 대운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뭐 그렇게 오래 가거나 이제 결과가 많이 좋았다라고 하기는 뭐 어려울 수는 있죠. 왜냐면 미토, 지지가 토국수를 하기 있기 때문에 힘을 받고 있지는 않죠. 재성이 강한 힘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면이 있고, 또 기계충 하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있지만 어쨌든 상관생제 잘 한 거죠. 상관생제를 잘 해서 투자, 금융, 재무 이런 일을 26대원에 잘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6대운에 스탠포드, 정말 좋은 학교에 법무박사학위까지 받았다 라는 걸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36세부터 55세까지 볼까요? 지지의 계속 신금, 유금으로 흐르죠. 그래서 강력한 상관이 지지에 이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관성이 떴네요. 간목, 을목 관성이 떴습니다. 간목이 떠서 지금 36대운에 어때요? 36 갑신대운에 드디어 관성을 얻었죠. 그래서 워낙 구조가 좋은 사주가 관성이 없어도 대운에서 관성이 올 때 그 관성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주에 관성이 없어도 어떻게 국회의원 할 수 있고 관직을 가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주 팔자 자체 그렇죠? 관성이 좀 미약하거나 무존재하더라도 운에서 이렇게 관성이 딱 올 때 그리고 시기적절한 어떤 재운이나 비거금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올 때 선거 당선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갑신 36 갑신대운에 국회의원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운의 흐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어떤 인생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하지만 오래 하진 못했어요. 한 번 딱 했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니까 이제 주로 2010년은 경인이고 이제 2011년은 신묘 운인데 지지의 목 관성이 잘 왔죠. 대운도 간목이 천간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무렵쯤에 국회의원 한 거 어울리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하고 국회의원은 이제 다시 출마를 안 했죠. 다시 출마를 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올가니커, 헤럴드, 이제 기업인으로서 경영자로서 이제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6대운을 보면 이제 뭐 관성이 또 을목이 오긴 왔어요. 하지만 을경합금 돼버리죠. 그래서 을경합금 돼버리기 때문에 을목의 변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을목이 이제 변색이 된다는 말은 약간 관성의 기운 자체가 축소되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6대운은 약간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을기충하기 때문에 관성의 기운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크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기업의 회장으로서 식상생재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56대운을 터닝 포인트로 하고 그렇죠? 터닝 포인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지, 해자축, 물의 기운 그렇죠? 물의 기운으로 가고 있어요. 재물의 기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종욱 회장의 향후 진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말년은 재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종욱 회장님의 대운 분석을 보면 어떤 깔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년에 인성운 잘 살려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까지 따고 그렇죠? 어떤 그런 어떤 인생 상당히 대운과 어울리고 그다음에 이제 36대운에 관성의 기운이 천간에 딱 떴을 때 한 번 깔끔하게 연운에서 관운 잘 왔을 때 국회의원 한 번 하시고 그 이후로는 자기 사주와 어울리게 계속 기업운의 길로 가고 있다는 점 상당히 명리학 측면에서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66대운 이후로 계속 물의 기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56대운은 약간의 뭔가 변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병술대운. 자 그러면 홍종욱 회장님이 차기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정말 그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사주팔자 측면에서 어울리는지 그리고 과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결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원하고 어울리는 것 사주팔자 측면에서 정말 홍종욱 회장께서 이제 대통령을 원하고 그리고 사주팔자 측면에서 어울리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체 주인공이 특정 직업이나 진로를 정말 원하고 그게 정말 사주팔자와 어울리는지 판단할 때는 뭐 여러분들 제 강의 꾸준히 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격국, 용신, 신살 그리고 오행과 십성의 발달, 과부족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홍종욱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인자
그리고 자기가 경영하는 거, 두목, 대표,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다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기업가, 경영자 이런 것들도 어울리고요. 뭐 판사, 검사 이런 것들도 어울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주팔자 자체가 안정감이 있고, 그렇죠? 안정감이 있고, 두뇌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국정 운영을 해도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은 사주팔자와 그리고 관상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어요. 어울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냐, 요거는 약간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그 직업을 수행할 때 잘할 수 있냐와는 달리 그 사람이 과연 그걸 원하겠냐라는 거 볼 때 약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국회의원을 한 번 하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의료대원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렇죠. 계속 기업인으로서 이제 가고 있죠. 이 기업으로 가고 있는 게 간성의 기운이 미약해지고 또 감축되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작용하겠지만 이 생시에 식상생재를 해서 재물로 약간 관심이 쏠린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시가 이제 식상생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간일지라도 대운 자체가 약간 관성을 약간 조금 추구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명리학 측면에서만 볼 때는 홍정욱 회장께서는 실제적으로 본인이 대통령을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약간 가능성이 떨어지겠다라는 게 이제 아트원명교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대권을 얻을 원할 확률을 보면 수치적으로는 25% 미만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수치를 계산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약간 25% 미만이다라는 거죠. 명리학 측면에서만 볼 때만 이런 겁니다. 실제로는 뭐 진짜 간절히 원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사주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회, 국가, 시대적인 흐름, 가정,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주체와 달리 실제로는 대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리학 측면에서는 실제로 홍정욱 회장께서 대권을 원할 확률은 25% 미만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될 수 있냐, 이 대통령이 이제 될 수 있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운 연운을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운 연운과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사주팔자 기본 특성 자체가 이제 대통령하고 어울리고 능력이 있어야겠죠. 뭐 그거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홍정욱 회장께서는 이제 대통령의 자질은 가지고 있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국정 운영을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상이나 사주 모두요. 하지만 이게 될 수 있냐 차원을 볼 때는 이제 대운연운을 다 봐야 되는데 대운연운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대운연운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이 대운에서 이제 관성의 기운이 을류의 기운이 약간 을목의 기운이 아쉽다 그랬죠. 을목의 기운이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당선할 때는 뭐 비겁 재성 강하게 오면서 관성도 강력한 게 좋은데 이 관성이 조금 미약해지고 감축되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46대운에 그나마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연운이 2022년 이민년, 2023년 계묘년, 그쵸? 2024년 그리고 갑진년이 약간 목기운이 오면서 약간 홍정욱 회장한테 유리한 그런 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대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약간 아쉬운 면이 있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국회의원을 뭐 재선을 했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한 번 하고 2012년도, 2013년도 아니면 그 이후에 서울시장이라도 한 번 했다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 이력이 있으면 20대 대통령에 출마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후보로 충분히 야권 통합 후보로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을 어떤 그런 정치적 이력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쉽게도 그쵸 국회의원 한 번 하고 이제 정치를 떠났기 때문에 공백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인으로서 훌륭한 어떤 경영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정치 이력이 약간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20대 대통령 특히나 이제 운이 좋게 왔죠. 뭐 대운 자체는 약간 아쉽지만 연운 자체는
20대 대통령 선거할 때쯤에 괜찮게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21대, 22대, 23대 대통령 그때를 노려봐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는 또 운 자체가 재물로 향하고 있죠. 재물, 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운 여운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홍정욱 회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25% 미만이다. 이렇게 이제 명리학 측면에서만 볼 때 그렇게 이제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아트현명교의 이제 분석입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정치라는 것은 제가 아태운명화 블로그에서도 뭐 2017년 뭐 대선 예측도 하고 그 이후로도 뭐 여러 번 이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라는 거 사주팔자나 관상으로 100%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상당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흑색 선전이라든지 마타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디어나 언론, 정통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페이크를 작용할 수 있어서 개인의 사주팔자의 운명을 막 흔들 수 있는, 운명이 흔들 수 있는,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작 능력을 갖춘 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정치계이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대로 뭐 대통령 당선이라든지 뭐 국회의원 당선이라든지 그렇게 절대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때만 되면 많은 역술과 역학자들이 뭐 예측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명리학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는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리학 측면에서는 뭐 홍정욱 회장께서는 약간 대한민국 대통령은 약간 명리학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게 흘러가고 있다. 기본 요건은 상당히 뛰어나고 그렇죠. 대통령으로 국정을 해도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러모로 약간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기 전에 사진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2009년도죠. 그래서 국회에서 아마도 정확한 어떤 사연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정희 국회의원이 약간 슬픔을 참지 못하고 약간 슬퍼하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이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홍정욱 회장께서 이제 손수건을 따뜻한 말과 함께 건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정치계의 모습에서 나오기 힘든 어떤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홍정욱 회장의 어떤 살아온 이력과 자질과 능력, 그리고 명리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관상학적 측면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되기가 약간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치도 조금 세련되고 매너 있고 조금 더 이제 감동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홍정욱 회장님의 사주를 한번 살펴봤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홍정욱 회장님의 더욱더 빛나는 미래를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재미가 있거나 유익했거나 감동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트운명교 교주 신하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